그래서 오늘은 임의의 사주를 넣어갖고 그러면 아예 푸는 방법으로 가보자. 우리 선생님 몇 년생이세요? 72 임자. 1972. 우리 현아 선생님 몇 월생? 9월생이요. 자, 1972 9월 며칠이에요, 생일? 26일. 자, 양력합시다. 몇 시 태어났어요? 6시요. 몇 시? 7시로 합시다. 오전 7시. 자, 그러면 이게 사주를 처음에 이제 봐줄 때, 누가 와서 이거를 딱 열어보고 봐주세요. 이러면은, 왜 우리가 배운 이론이나 이런 건 엄청 많잖아요. 많은 상태에서 뭘부터 봐야 되지? 하고 처음에 좀 이렇게 너무 믹스가 돼서 짬뽕 되니까 힘들어요. 그럼 순서대로 봐줘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조후를 먼저 본다. 조후. 이 사람이 조후라는 거는 왜냐면 건강적 측면이나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행복론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조후를 봐서,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몸이 괜찮은지 내가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처음에 열어봤을 때. 그럼 6월에 경금이면 엄청 차갑죠. 거기다가 신자, 유. 엄청 차죠. 차고, 이쪽만 보면 차고 조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습이 있지만 여기서는, 자, 조후로 볼 때는 화가 좀 필요한 일주인데 지금 천간이나 지지나 화가 없죠? 일단 화가 없어. 그러니까 조후가 조금 안 맞춰졌다. 이럴 때는 살짝 여기에 세모나 X를 좀 해놓고, 아, 조후가 좀 안 맞네. 이 사람은 조후가 좀 필요하네. 그러면 어릴 때 여기 16대운, 26대운 하면서 화로 좀 흘러가고 있죠? 이 사람이 화로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 아, 요때는 그래도 조우가 맞춰지면서 이게 이 사람의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해결이 됐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보는 거예요. 조우하고 우리 격은 좀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우하고 격은 다르니까, 아, 이게 완전 금수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좀 심했을 텐데, 그래도 청소년 시절이나 이때는 화가 좀 와줬네. 그래서 조금 괜찮았겠네. 그 다음에 요때 오면서 갑진. 그 다음에 계묘가 가니까 요때를 한번 지켜봐 주는 거예요. 일단 조우를 봤을 땐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첫 번째 봐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우를 보고 나서 그냥 격국을 바로 보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격국. 자, 이 사람은 6월에 경금이면 양일간이 음일간을 깔아서 같은 오행의 금에 음량을 다르게 해서 깔았어요. 십성으로 보면, 십신으로 보면 겁재이지만 얘는 격으로 보면 양인격이 되겠죠. 격국을 봤더니 양인격이네. 먼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자기가 뭘 할 때 양인을 써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양인격을 먼저 봤어요. 그러면 이 격국을 볼 때는 양인격이라는 격국이 딱 나오고 나면은 바로 상신이나 구신이 있나를 조금 봐주면은 이 사람이 격을 잘 썼나 안 썼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격국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격국을 조금 알아야 되잖아. 양인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양인을 깔았잖아요. 엄청 강하죠. 무척 강해. 경금이 6월을 깐 거는 양인격 중에서도 양인격 중에 진짜 강한 일주, 뭐 임자, 뭐 이 자월의 임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6월의 경금도 엄청 강해요. 그럼 이 양인격인 사람은, 자, 여기서 천간에 보통은 걸록격, 겁재, 양인 말고는 천간에 투간 했냐, 투간 안 했냐를 보잖아. 그죠? 근데 이
유월이라는 거는 지장간에 경신금 비겁분이 안 들었잖아요. 비겁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얘를 격이 양인격인 거지 얘를 용신으로 써가 아니에요. 용신을 얘를 쓰겠다가 아니야. 이 사람은 양인격이나 양인이라는 성질을 다 쓰고 있는 사람이지 용신이 유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신금. 비겁은 용신이 될 수 없다. 단지 이 사람은 격국론에서 얘기할 때는 양인격. 우리가 걸록격이나 월겁격이나 양인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종류의 격들은 이렇게 좌오묘유 왕지를 깔았으면 투간할 게 없거든. 어떨 때는 비겁이나 걸록은 얘네가 투간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격을 잡아줄 때 그럼 양인격은 어떤 걸 먼저 격을 잡아줄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걸록격이나 비겁, 월겁격, 그 다음에 양인격 같은 경우는 1번 이렇게 양인을 깐 사람은 나중에 월겁이나 걸록격이나 월겁도 그래요. 비슷해요. 첫 번째 관살이 있는지 봐주는데 관이 있는지 살이 있는지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양인격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 무관이잖아.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관이에요. 관이 없죠. 관살이 다 없겠죠. 그러면 관살을 다 없는 사람, 지장간에 뒤져봐도 관이 없어. 완전 무관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애초에 무관. 그러면 관살을 쓸 수 없죠. 양인격에. 살을 쓸 수 없네요. 원래 양인격이 우리가 7살 이래 갖고 평관. 양인격이 원래 제일 잘 쓰는 게 평관이에요. 평관이 왜냐하면 양인이라는 성질 자체가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이 양인을 양인을 다스려서 제어해서 쓸 수 있는 격은 평관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가닥 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좀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은 관살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냐? 식상이 있는지 보세요. 식신, 상관.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국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양인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살짝 공부하고 또 통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갈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있는지 보면은 여기서 밑에 보면은 비견을 깔고 있고 겁재를 깔고 있고 여기에 상관이 있네요. 위에 식신이 있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관살이 없으면 두 번째는 식상을 본다. 얘도 없을 때는 세 번째 재성을 봅니다. 재성. 양인격은 이렇게 순서대로 볼 거예요. 양인격이 격 잡는 법. 왜냐면 양인격은 지장간 안에 자기만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용신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순서를 약간은 양인이라는 이 양인의 기운, 양인이 어떻게 보면 7살보다 더 강하다 그러거든. 더 세고 강하고 그런 기운을 어떻게 제어해 줄래? 그럼 살이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유일하게 7살을 반기는 격이에요. 그지? 양인격, 7살을 반기는 격인데 없기 때문에 그럼 관살이 아니고 식상에서 찾으면 여기에 식신이 올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좀 쓰겠네. 그 다음에 토생금 해서 얘는 인성이네. 그죠? 얘는 정제고 막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지지를 빼고 천간으로 보면은 정인과 식신을 쓰는 사람이죠. 정인과 식신 쓰고 있지. 그러면 양인격인데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양인인데 속에 숨겨져 있겠죠.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모습은 정인과 식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경금의 숙살지기를 갖고 있는 성격도 있을 거고 양인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인데 식신과 정인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차라리 이렇게 정인이 올 때는 차라리 같이 상관이 있는 게 좀 더 낫긴 해요. 우리가 상관 페인을 갖고 그냥 머리를 아예 그렇게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낫긴 한데 식신으로 정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신을 이렇게 극을 하는 사이지만 그나마 정인이라서 편인 도식이 아니고 정인이라서 이 사람은 그러면 정인의 학문을 쓰고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지장간 안에 이 기토에 힘이 들어있는지 또 확인해야 돼. 그죠? 얘가 힘을 쓸 수 있는지 정인이. 그러면 이 토가 없고 여기에만 무토로 하나 들어있죠? 일지에만 무토로 하나 들어있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수는 식신은 힘이 있죠? 이렇게 양쪽에. 그러면 천간에 투간한 이 글자들이 힘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얘가 더 힘이 있거든. 식신이. 그래서 이 식신을 더 강하게 쓰는 사람이겠지. 자기가 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식신을 더 강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6살 대운에 나 이거 어떻게 고치지?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리고 있는 거? 되돌리기요. 되돌리기? 아, 네.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상담을 오면은, 그때 봤죠? 상담하다가 글씨가 안 보여. 자꾸 그려갖고, 이거 그리고 저거 그리고, 상담해서 알잖아. 계속 글씨 위에 동그라미를 쳐갖고, 나중에 글씨가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상담을 다시 돌아보는 적이 없어요. 그거 종이를.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도 못 봐. 다 없어져서 그려나가고. 그냥 쌓아만 놓는 거야. 내가 상담했던 이력이다 이러고. 누구 상담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상담하고 가면 그거 노트에 깜짝 놀랐어. 또 나왔다. 노트에 상담 날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고 격 찾고 막 이러면서 노트에 딱 정리해갖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뭐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글자. 우리 정의는 갖고 있겠죠? 분명히. 재성 갖고 있겠죠? 재성을 뭘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정제로 갖고 있겠죠? 정인과 정제가 있으면 그렇게 잘 정리하고 그렇게 꼭 잘 쓰고 막 이렇게 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라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막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정인의 성격, 식신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상담하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 식신을 쓰고 있는지 정인을 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뭔가 격이 7살이나 이렇게 투했으면 그게 왕에서 쓸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여기 그때부터는 대화로 이게 상담하는 기법으로 계속 찾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월지와 일지를 비겁으로 이렇게 깔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정인이 보면은 일지 안에 무토로 들어있죠. 그죠? 뿌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인성을 쓸 때는 어느 정도 거기다가 뒤에도 기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성을 썼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인 머리를 많이 썼을 거예요. 일지로 들어가 있잖아. 사생활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썼을 거고 임수가 여기 연지에도 뿌리가 있고 일지에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사회생활에서는 엄청 썼겠죠. 이 사람이. 식신을 많이 썼겠죠. 거기다 여명이야. 그럼 식신이면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식신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뭐를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보통 이 사람의 목국토 재성은 여기 하나 있네. 식신 생재를 하기에는 좀 머네요. 이 사람 식신 생재를 하기에는 멀어. 그러면 식신을 좀 쓰겠다. 여자가 식신을 이렇게 잘 쓰고 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선생님 직업 계통이 좀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많이 종사를 좀 하고 있어. 식신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왜 식상이 너무 많은 여자들이 있죠. 많은 여자들이면 그게 다 내 자식이냐? 내 아이냐? 막 이렇거든.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은 남편 한 명, 뭐 자식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찾는데 그게 아니고 식상 다자들이 실제로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을 키우는 직업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 식신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식신을 쓰는 거야. 기르는 직업에. 자식이 바깥에 둔 자식인 거지. 왜냐면 연주 기둥 위에 연간으로 올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자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거나 키우는 거에 이 식신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내려와 보면 자유 기문에 묘유충에 신유술에 멀지만 자묘형,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움직임의 역동성이 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실제 사건이나 일로 이 지지나 이런 운이나 월운이나 뭐 왔을 때 글자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거기다가 묘신, 이것도 원진 기문이죠. 묘신. 원진 기문 중에서 묘신하고 진의 원진 기문이 조금 강도가 좀 높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진해하고 묘신 같은 경우가 좀 더 기문의 작용이 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문으로 볼 때는. 근데 자유도 갖고 있고 묘신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여명이죠. 여명이니까 어떻겠어요? 좀 예민하겠죠. 촉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꿈을 좀 많이 꿀 거예요. 이렇게 중첩돼서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거 가지고 아니면 약간 가위에 눌린다든지 하는 일이 중첩돼서 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문이 있다 그래서 다 기문을 그렇게, 그 다음에 기문이 있을 때는 이게 항상 기문이 있냐? 그게 아니고 이 기문을 깨는 충이나 형이 들어와서 얘들을 건드려주면 좀 더 얘들이 작용력이 커져요. 기문이나 원진은 만약에 자유 기문이니까 오화가 들어온 여기 요때 뭔가 영감이 좀 발달하고 이 사람이 남들이 겪지 않는 걸 뭐 겪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얘기해 줄 때 남들이 겪지 않는 걸 좀 겪어봤나요? 라고 아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문진을 하는 거지. 온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자유기문과 묘신을 다 갖고 있는데 그나마 월주의 신유술의 방합을 짜고 있죠. 이 사람이. 신유술. 그 다음에 얘가 연주의 연지 기등하고 신자진 삼합 밤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만 이렇게 볼 때는 나와 그 다음에 이 나와 집의 관계 아니면 부모의 관계 막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나하고 사회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유술로 여기서 방합을 짜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뭔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에 이 노출이 좀 되겠죠. 거기다가 비겁으로 있잖아. 비겁으로 있으면은 뭐냐면 뭔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큰 회사를 간다든지 대기업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경신의 6월의 경금이고 경신이고 이 강한 자기의 비겁의 기운으로
회사 생활을 막 견딜 때 조금 내 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원래 큰 사람일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비견을 깔았잖아. 겁제도 깔았고. 그러면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지.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곳에 노출이 좀 될 수 있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운때가 좋으면은, 그거 있죠. 뭐, 사업을 해, 장사를 해.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매장 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뒤에 사람들 많이 따라 들어와. 막 이런 거. 그런 거 비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많이 따라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릴 때 이 사람이 무신의 기운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고 느낀 건데, 한 번씩 내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지식들이 응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까막눈이 될 때가 있어. 누굴 걸 봐주는데, 뭘 봐줘야 되지? 뭐 할지? 자, 그때 12운성이 이제 나옵니다.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이게 눈에 밟히고, 왜냐면 말을 풀어가다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이 사주를 봐줄 때, 처음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12운성을 먼저 봐도 돼요. 요거 2개 봐놓고. 첫 번째.